자, 오늘 살펴볼 패턴은 두 가지 패턴인데요. 어댑터 패턴과 파사드 패턴 두 가지입니다. 둘 다 비슷한 개념을 갖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되게 직관적인 패턴들입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어댑터 패턴은 한 클래스의 인터페이스를 클라이언트가 기대하는 인터페이스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댑터 클래스는 기존 클래스에 수정 없이 서로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없는 두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제공되어 있는 것과 필요한 것이 차이가 났을 때 요거를 수정해도 되는데 요거를 수정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댑터 클래스라는 걸 만들어 주면은 된다라는 개념이고요. 두 번째로 살펴볼 파사드 패턴은 이 파사드라는 어원은 프랑스어인데 건물의 정면을 나타냅니다. 건물의 앞모습. 그래서 우리가 어떤 클라이언트가 여러 개의 클래스들을 복잡하게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클래스들에 대한 것들을 다 알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많아지고 의존해야 되는 클래스들이 많아지는데 이것들을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클래스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클라이언트는 이 파사드하고만 상호작용을 하고 파사드가 이 복잡한 시스템에 대한 접근은 얘가 해주는 거예요. 대신. 그래서 그것을 파사드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패턴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댑터 패턴. 어댑터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쓰죠. 이런 거 많이 쓰죠. 여행 갈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클래스는 이 모양인데 우리가 그러니까 어디를 봐야 돼? 어쨌든 둘 다 새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 직접적으로 꽂아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얘를 동그랗게나 얘를 세모나게 만들 수는 있겠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중간 거를 두게 되면 얘 둘에 대한 수정 없이 이 둘이 서로 소통할 수 있게 된다. 뭐 이런 개념. 한쪽에서 하나를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마 이제 얘가 얘를 쓰는 거예요. 얘가 얘를 쓰는 건데 중간에 어댑터를 넣은 거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교재에서 제시된 얘를 한번 살펴보면은 A 회사에서 개발한 응용이 있고 유사한 응용을 가지고 있는 다른 회사 B와 연계를 통해 두 회사의 응용을 연동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A 회사에서 B 회사의 코드를 받았어요. 근데 둘 다 개발을 서로 다르게 했기 때문에 인터페이스가 사용하고 있는 인터페이스들이 맞지가 않는 거죠. 이름이 다를 수도 있고 인자의 개수가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를 겁니다. 같이 개발한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둘을 연동하게 하기 위해서는 B 회사로부터 받은 코드를 수정해야 되겠죠. 수정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또 하나의 방법은 자신의 코드를 수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 회사가 수정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하지 않고 세 번째 방법인데 뭐냐면은 중간 매개체 코드, 즉 어댑터들을 만드는 거예요. 이 어댑터들은 실제 B가 뭐 하청업체다 아니면 뭐 어떤 업체의 경우에는 B로부터 그 어댑터까지 만들어서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A 회사는 별도 자기 코드에 수정 없이 B와 B 회사의 코드들과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 오리를 되게 좋아하나 본데 오리가 있고 터키가 있어요. 칠면조가 있어요. 근데 오리를 사용하는 응용에서 터키를 쓰고 싶은 거예요. 칠면조를. 근데 보시면은 메소드 이름들이 달라요. 뭐 플라이는 같은데 메소드 이름이 달라요. 그러면 터키를 직접적으로 오리를 요구하는 응용에는 집어넣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어댑터 패턴입니다. 어댑터 패턴. 그리고 이 코드는 어댑터 패턴 중에
오브젝트 어댑터라고 합니다. 객체 어댑터. 그러니까 어댑터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클래스 어댑터라는 개념이 있고 오브젝트 어댑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어댑터라는 개념은 has a를 이용합니다. has a. 그래서 내가 얘가 어댑티가 돼요. 어댑티. 이제 얘가 어댑터가 되고 우리가 사용하려는 타겟이 있어요. 타겟은 지금 오리예요. 오리로 칠면조를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칠면조에 대한 오리 어댑터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걸 이제 터키 어댑터라고 이름을 지어놨는데 이 안에 터키를 멤버로 유지하는 거예요. 멤버를 유지하고 오리 인터페이스에서는 crack하고 fly 메소드가 있으니까 이렇게 구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보시면 두 종류가 있는데 요거는 뭐만 다른 거예요? 이름만 다른 거죠. 오리는 울 때 꽥 그러는데 얘는 곱을 그런다 그래요. 그러면 이름만 다르니까 이름만 바꿔주는 형태고 요 경우는 추가적인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리는 잘 날아다니는데 칠면조는 잘 못 날아. 그래서 한번 오리가 나는 것 정도로 칠면조가 어떻게 이동하게끔 하려면 5번은 해야 된다라고 하면 여기 코드를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댑터를 만들 때 단순하게 이렇게 이름만 바꾸는 경우가 있고 이름이 아니라 추가적인 작업을 어댑터가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고 여기는 또 단순하게 뭐가 없냐면은 인자들이 없죠. 요 메소드 인자들이 없어요. 근데 인자들이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인자가 만약 같다 그럼 그냥 전달해 주면 될 텐데 여기도 인트고 여기도 인트면 그냥 전달해 주면 될 수도 있는데 또 개념이 다를 수 있고 그 인자의 의미가 다를 수도 있고 또 타입이 다를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도 어댑터가 해주면 되겠죠. 어댑터가 호환이 되게끔 그 인자들을 뭔가 사전 작업을 한다든지 변환을 해준다든지 해서 전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댑터라는 개념입니다. 어댑터. 장식 패턴과의 차이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장식 패턴은 인터페이스를 안 바꾸는 애예요. 안 바꾸면서 뭔가 기능을 추가하는 그런 게 이제 장식 패턴이고 어댑터는 기능도 추가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바꿔주는 거다. 그런 측면에서 다르다. 포장을 해주는데 둘 다 해제이로 포장을 해주는데 얘는 인터페이스를 바꾸는 애고 장식자는 바꾸지 않죠. 바꾸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어댑티를 디커플링 직접적인 연결을 안 해주게 된다.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얘한테 직접적으로 못하니까 요걸 통해서 리퀘스트 하면 얘가 변환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패턴 인터페이스를 바꿔주는 거죠. 바꿔서 서로 원래 사용할 수 없는 애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실제 이거를 우리가 늘 요 생각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방법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고 어떤 상황에서는 이 자체가 어려울 수 있죠. 알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일 수 있고 또 이 자체를 수정하게 되면 또 다른 데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영향을 안 주고 서로 상하게 하면은 이 방법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댑터가 늘 모범 답안이 아닐 수도 있지만 상황을 우리가 잘 보고 그냥 어댑터 만드는 게 더 편하겠다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어댑터를 만들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형태는 그 객체 어댑터의 클래스 관계도예요. 얘를 has a로 갖고 있죠. has a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요 인터페이스로 접근을 해야 돼, 얘를. 근데 얘는 이 인터페이스 제공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 어댑터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댑티, 어댑터 뭐 이런 말이 있고 어댑티를 우리말로 뭐라고 하면 좋아요?
어댑티. 어댑터는 그냥 어댑터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얘를 뭘로 할지 참 애매하더라고요. 적용 대상? 네. 그럼 얘는 그렇게 하면 적용자? 좀 한번 적용 대상. 하여튼 그 뉘앙스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어댑티. 예. 그래서 클래스 어댑터라는 개념을 생각을 해봅시다. 클래스 어댑터. 이거는 여러 가지 케이스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아까는 요 어댑터를 만들 때 오리 인터페이스만 임플리멘트 한다고 돼 있고 터키를 멤버로 유지했어요. 근데 멤버로 유지하지 않고 여기서는 터키를 상속받아서 만들게 됩니다. 상속받아서 만들게 되면 이 자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메소드가 되죠. 터키의 메소드가. 이쪽에서는 요 멤버를 유지하고 있는 애의 그 메소드를 불러야 되는 건데 이제는 그게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클래스 어댑터예요. 그래서 C++에서는 다중상속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클래스이더라도 이런 다중상속을 통해서 만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C++에서는 이 터키도 오리도 지금은 얘는 인터페이스니까 임플리멘트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얘는 이제 일반 클래스니까 확장을 하고 있는데 상속을 하고 있는데 터키도 오리도 인터페이스가 아니야. 그러면 이제 두 개를 다 상속받아서 만들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바에서는 다중상속이 안 되기 때문에 오리가 만약에 인터페이스가 없어. 그러면은 별도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줘야지만 어댑터를 할 수 있어요. 어댑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얘를 추가적으로 만들어줘야지만 뭐 덕 인터페이스라는 거 하나 오리가 있더라도 오리와 터키를 동시에 상속받을 수는 없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클래스 어댑터를 만든다 그러면 없으니까 요 오리를 직접 추가적으로 어댑터를 위해서 인터페이스를 정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상속을 받기 때문에 더 편하다고 할 수 있고 더 간결하게 할 수 있다. 뭐 그런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 해제로 있는 게 없으니까 좀 더 코드 양이 줄어든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속을 받는 거예요. 상속을. 그래서 언어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 근데 어쨌든 클래스 어댑터, 객체 어댑터. 객체 어댑터는 어댑티를 뭘로 유지해요? 멤버로 유지하는 거고 클래스 어댑터는 어댑티를 상속받아서 만드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어댑터가 좋냐? 이 차이점이 서로 장단점이 있는데 객체 어댑터는 어댑터의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내가 뭐랄까 어댑터를 F를 뭘로 뭐 하여튼 타겟이 X라는 게 있어요. X라는 게 예제가 잘 안 나오는데 X라는 게 있다. 그런데
F를 X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한다. X를 어댑터를 만들려고 한다. X를 사용할 수 있게. 이게 타겟이에요. 타겟. 그래서 F를 이게 어댑티가 돼서 얘를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F를 상속받아서 클래스 어댑터를 만들면 이 X, 애플 뭐 이런 클래스는 뭐만 어댑티 할 수 있어요? 애플만 X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프루트 어댑터로 만들어 가지고 내부 유지하는 게 프루트면 이 어댑터는 애플을 X로 변환하는 어댑터로도 쓸 수 있고 바나나를 X로 변환하는 어댑터로 쓸 수 있죠. 왜? 얘가 유지할 수 있는 거는 애플만 유지하는 게 아니라 바나나, 뭐 포도, 뭐 다양한 걸 유지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객체 어댑터는 늘 똑같아요. 헤즈에이는 그 헤즈에이를 유지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요 안에 있는 애들에 대한 어댑터를 하나만 만들어서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클래스 어댑터는 얘를 하나 상속받아서 만드는 순간 거기에 고정이 돼요. 그러면 애플용, 바나나용, 뭐용 다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브젝트 어댑터가 좀 더 유연한 방법이 되겠죠. 항상 똑같은 거면 hasA와 isA는 hasA가 더 유연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객체 어댑터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얘를 어댑티 해놨으면 얘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프루트를 유지하면 되는 거죠. 애플을 유지하면 안 되겠지만 프루트를 유지하면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클래스와 그것의 모든 우선 클래스에 대한 공통 어댑터를 제공하고 싶으면은 클래스 어댑터로는 불가능하다. 객체 어댑터를 써야 된다. 그리고 자바는 다중상속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어댑팅하는 게 지금은 늘 하나만 갖고 할 수 있는데 여러 개가 멤버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댑터. 제가 설명을 예시를 못 드는데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 개가 들어갈 거면은 클래스 어댑터 경우에 여러 개를 상속받아야 되죠. 애플도 상속받고 바나나도 상속받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자바에서는 그거는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 또 인터페이스를 뭐 여러 가지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객체 어댑터밖에는 안 된다. 이건 언어적 특성으로 생각해야 되겠고 또 하나의 차이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유연성 측면에서는 객체 어댑터가 더 좋다라는 개념이고 그 개념은 요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차이점이 뭐냐면 클래스 어댑터는 객체가 하나만 생성이 돼요. 얘를 만드는 순간 이 X를 만드는 순간 이 X 자체가 애플이에요. 사과예요. 사과를 상속받아서 만드니까 이 X를 생성하면 사과가 생성된 거예요. 사과가 생성됐지만 뭘로 쓰는 거예요? X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객체 어댑터는 항상 사과는 따로 있고 어댑터 객체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체 수는 얘는 늘 2개가 되고 얘는 하나만 돼요. 그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성이 되는 객체 수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다. 어댑터 클래스를 만들기 위해 코딩해야 되는 양은 얼마나 되냐? 그건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간단한 형태를 봐도 이런 형태가 있을 수 있고 이런 형태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여기 빠진 게 또 뭐냐면은 그 인자들이 있는 경우 그 인자들 변환하는 일들을 어댑터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것들이 있고요. 어댑터 클래스는 항상 하나의 클래스만 포장하나 여러 개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하나인데 여러 개를 할 수도 있다. 근데 여러 개를 하는 순간에는 걔는 우리가 뒤에서 살펴볼 파사드 패턴과 유사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댑터 얘기를 할 때 two-way
또는 만능 어댑터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two-way라는 건 이 X는 X에서 쓸 수 있고 F에서도 쓸 수 있어야 돼요. two-way면. 지금은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이 터키 어댑터 객체는 어디서만 쓸 수 있어요? 오리에서만 쓸 수 있고 터키로는 또 못 써요. 그렇죠? 터키로는 못 써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면 이 어댑터 객체는 터키에서도 쓸 수 있고 칠면조로도 쓸 수 있고 오리로도 쓸 수 있어요. 이처럼 이렇게 되면 얘를 뭐라 그래요? 투웨이 어댑터라고 되는 거예요. 어댑팅을 했지만 원래 걸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 객체를 원래에서 사용하고 싶은데면 사용할 수가 있고 새형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랬을 때 그거를 우리가 투웨이 어댑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객체 어댑터는 기본적으로 그냥 하나의 어댑터예요. 근데 클래스 어댑터로 만들게 되면은 우리가 투웨이 어댑터를 쉽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고, 객체 어댑터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만약 얘가 그 클래스가 아니라 인터페이스 만들었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도 투웨이 어댑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투웨이 어댑터가 필요하냐 안 하냐. 그러니까 투웨이 어댑터라는 것은 이 어댑티를 원래 어댑티로도 써야 되겠고 어댑터한 그걸로도 타겟으로도 사용하고 싶으면은 투웨이 어댑터가 있는 거고, 만능 어댑터라는 거는 얘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칠면조를 오리로도 쓰고 뭐 닭으로도 쓰고 뭐 이런 경우에 이렇게 만약 이 인터페이스가 많아지면은 그건 뭐가 돼요? 만능 어댑터가 되는 거죠. 여러 개. 하나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이 객체를 쓸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만능 어댑터. 그러니까 투웨이보다 많으면 그냥 만능, 뭐 멀티 어댑터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련 리팩토리.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는 두 개의 클래스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묶여있지 않아. 묶여있지 않으면 얘를 묶는 거예요. 묶는데 어떻게 묶냐면은 이 둘 중에 하나를에 대한 뭘 제공해? 어댑터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두 개를 아울러는 타입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아울리려고 하나 만들려면 얘네들 다 수정해야 되겠지. 수정 안 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둘 중에 하나에 대한 어댑터를 만들고 어댑터와 하나를 상속이나 인터페이스로 묶어주는 거예요. 서브 클래스를 묶어주면은 이제는 이 C를 갖고 A도 접근할 수 있고 B도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어댑터를 통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Unify Interface with Adapter. 서로 다른 인터페이스 가진 애들을 통합시키는 거죠. 하나로 쓸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이고요. 또 한 클래스가 여러 클래스를 사용해야 하지만 이들 클래스들이 통일된 인터페이스 제공하지 않는 경우 각 클래스의 어댑터를 만들어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요거를 확장한 개념인 거죠. 확장한 거예요. 즉 하나를 기준으로 묶은 게 아니라 얘를 기준으로 묶은 거죠. 여기서는 얘가 기준이 돼서 얘와 대한 어댑터를 만들어 가지고 묶어준 건데, 이 예제에서는 책도 있고 논문도 있고 보고서도 있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묶여있지 않아. 묶여있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건 얘네들 묶으려는 게 아니라 책에 대한 요약, 논문에 대한 요약, 보고서에 대한 요약을 만들어주는 애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새로운 애들에 대해서 얘네들을 요것들이 다 어댑터가 되는 거죠. 책을 서머리 해주는 어댑터, 논문을 서머리 해주는 어댑터,
그래서 어댑터들을 여러 개 만들어서 어댑터를 묶어서 쓰는 겁니다. 또 하나는 어댑터가 하나의 어댑터로 너무 많은 거를 연결되어 있으면 특히 버전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개념이 여기 이제 버전 1에 1, 2가 있고 버전 2가 있고 뭐 이런 거예요. 이런 버전들이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중간에 있는 애를 또 우리가 뽑아내 가지고 A1, A2라는 거를 요 사이에 더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댑터를 하나로 만들지 않고 하나가 세분화되는 거죠. 세분화돼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의 어댑터가 여러 버전의 라이브나 AP의 어댑터 역할을 할 경우 각 버전마다 별도 어댑터를 사용하도록 개선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얘의 복잡성을 줄여주는 거죠. 여기에 많이 돼 있는데 얘의 복잡성을 분산시킨 거예요. 그런 형태로 리팩토링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댑터 패턴을 다른 말로 래퍼 패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래퍼 패턴이라 가지고 자바에 있는 래퍼 클래스랑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그 어댑터라기보다는 원시 타입을 객체로 바꾼 거죠. 거기는 그 래퍼라는 개념하고는 이거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얘는 객체로 뭔가를 포장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기존 클래스 사용하고 싶은데 클래스형 인터페이스 다를 때 이제 쓸 수 있고요. 객체가 어떤 클래스 집합에 대한 중간 매개 체크를 해야 하는데 실행 시간이 되어야 어떤 클래스 사용할지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어댑터들을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그래서 구현할 때 고려된 사항은 그 어댑터가 제공해야 되는 연산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고 설계를 해야 된다. 단순 이름만 바꿔줘야 되는 건지 안에서 많은 작업을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인자들을 파라미터들을 매개 변수들을 어떻게 호환시켜서 맞춰줄 건지 거기에 대한 고민이 같이 돼야 된다. 구현할 때 이제 그 얘기입니다. 실제 방금 살펴본 어댑터 패턴에 대해서 한번 그 코드를 보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코드는 터키도 인터페이스로 만들어 놨고요. 실면조도. 오리도 인터페이스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터키도 종류가 여러 개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터키도 한 2종류를 만들어 놨고요. 칠면조가 2종류, 오리는 이제 한 종류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타겟은 오리예요. 그래서 칠면조를 오리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어댑터는 이렇게 아까 그 슬라이드라기보다는 슬라이드에 있는 코드랑 차이가 없죠. 객체 어댑터는 그 어댑티를 멤버로 유지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클래스 어댑터는 이런 식으로 특정한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만드는 거가 클래스 어댑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어댑터는 여러 종류의 터키 중에 뭐만 어댑터를 할 수 있어요. 블루 슬레이트 터키라는 애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이제 차이가 있고요. 투웨이 어댑터는 이렇게 두 가지 있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애매해지는 형태가 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왜냐하면 터키도 플라이 메소드가 있고 오리도 플라이 메소드가 있어요. 근데 오리 어댑터를 만들 때에는 칠면조가 나는 거하고 오리가 나는 게 다르니까 그거를 보정해 준 코드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오리 인터페이스에서 터키를 쓸 때는 얘가 맞는데 얘가 투웨이 어댑터라고 했는데 얘를 어디서 쓰는 7문제 쓰게 되면 나름은 요만큼만 가야 되는데 저만큼 가버리게 되는 거죠. 이 문제는 뭐 뚜렷하게 해결책이 없네. 이 상황에서 보면 이제 그런 문제도 있다라는 거. 이게 투웨이 어댑터를 만들 때 지금 둘 다 똑같은 이름의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경우, 플라이처럼. 근데 얘를 그냥 똑같이 쓰면 상관이 없죠. 이쪽도 플라이, 이쪽도 플라이면 그냥 내버려 두면 플라이 하면 되는데 이렇게 뭔가 추가적인 일을 해서 한쪽을 맞춰줘야 되면 투웨이 어댑터를 만들 때 문제가 되죠. 그리고 이제 타겟과 어댑티가 모두 인터페이스로 정의된 경우에만 이런 식으로 투웨이 어댑터를 만드는 거고, 요 자체도 기본적으로는 투웨이 어댑터예요. 그쵸? 블루 스트레이트 터키로도 사용할 수 있고 오리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좀 그렇죠. 플라이가 투웨이 어댑터이지만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플라이를 호출했을 때 그 칠면조 환경에서 호출했을 때는 좀 그렇죠. 잘 원하는 대로 동작을 안 할 수 있다. 네. 네. 이거 말고 그러니까 투웨이 어댑터라는 거는 한 객체를 두 가지 용도로 쓰는 거예요. 터키로도 쓰고 오리로도 쓰는 거예요. 그게 이제 투웨이 어댑터라는 거예요. 뭐 터키를 오리로도 쓰고 치킨으로도 쓰고 이 얘기가 아니고 투웨이 어댑터라는 건 원래 애플이면 애플로도 쓰고 X로도 쓰고자 하는 게 투웨이 어댑터 개념이에요. 원래 우리가 어댑팅을 해버리면 얘는 원래는 X로만 쓸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이제 구현하는 방법이나 우리가 필요한 방법에 의해서 투웨이 어댑터라는 걸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얘는 터키로도 쓸 수 있고 터키가 필요한 곳에 쓸 수도 있고 오리가 필요로 하는 곳에도 쓸 수가 있는 거죠. 됐어요? 어. 어. 음. 아니, 그 이해가 잘 안 됐나 본데, 그러니까 요런 애가 있고 이 안에서 T라고 합시다. 그럼 T.fly 이런 개념이 있고요. void bar 더 D 그래서 D.fly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터키라는 애가 있어요. 칠면조가 있어요. 그럼 얘는 여기로 전달할 수 있죠. 여기는 전달이 안 돼. 그렇죠? 전달이 안 되니까 우리가 터키 어댑터라는 걸 만들었어요. 어댑터를 만들어서 뭐 이렇게 쭉 해서 얘를 여기다가 줬어요. 그러면 얘는 요 어댑터는 요로 전달할 수가 있죠. 근데 투웨이 어댑터가 되면 얘를 여기로도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로 전달했을 때는 원래 최초에 얘를 여기다 전달하면은 푸드덕 해가지고 여기 조금만 가야 되는데 지금은 요 어댑터를 여기다 전달하면 어떻게 돼? 멀리 간다는 거예요. 안 맞다는 거예요. 안 맞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투웨이 어댑터를 만들게 되면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해됐어요? 네. 뭐 설명 다 됐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어댑터들을 만들어서 이제 테스트해 볼 수 있고
터키 예제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얘기예요. 뭘 설명하다 끊겼나? 아닌데. 특별히 코드에서 또 질문 없죠. 네. 그래서 코드 관련해서는 이제 그렇게 한번 예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개 패턴도 다 되게 간단해요. 간단해서 빨리 설명드리고 오늘 좀 일찍 끝내죠. 이렇게.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살펴볼 게 파사드 패턴입니다. 파사드. 그래서 이런 어떤 홈시어터가 이렇게 거창하게 집에 만들어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라는 거는 이 시스템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고 그 여러 요소들의 객체들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시스템을 쓰고 싶다. 그럼 실제 내가 얘도 알아야 되고 얘도 알아야 되고 얘도 알아야 되고 다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알기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아니면 너무 복잡해지고 의존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진다. 그러면 뭘 만드냐면은 파사드라는 걸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아까처럼 요 예제에서 여기 있는 객체들이 쭉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객체들을 내가 직접적으로 필요한 애들을 접근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사용하려면 얘네들을 다 알아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바꾸냐면은 여기에 하나를 만들어요. 파사드라고 하는 정문. 파사드를 만들어 놓으면 이제는 이 위에 있는 클라이언트들이죠. 클라이언트들은 얘네들을 접근하지 않고 뭐만 접근해? 얘만 접근해서 얘네들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단순화된 전체적인 기능을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일부 필요한 기능, 클라이언트들이 필요한 기능만 뽑아가지고 단순화시켜서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복잡한 거를 모르고 단순하게 쓸 사용자들은 이제는 얘네들의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뭐만 알면 돼? 파사드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파사드도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필요한 애들이 필요한 형태가 다를 수 있으니까 다르게 만들어주면 내가 필요한 파사드 가지고 얘네들 접근하는 거예요. 어쨌든 얘와 얘를 클라이언트와 이 서브 시스템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을 분리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뭐다? 파사드 패턴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홈시어터 해서 막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얘네들을 빼서 이렇게 그래서 6개의 메소드만 제공해 주는 거예요. watch movie, end movie, listen to CD, end CD, listen to read. 그러니까 6가지 메소드만 가지고 이 시스템을 다 내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 준 거예요. watch movie 하면은 자동적으로 스크린 내려주고 TV 틀어주고 팝콘 튀겨주고 다 해주는 거예요. 몰라도 된다. 이게 파사드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 시스템에 대한 파사드를 만들어서 제공해 주면 얘네들에 대한 세부적인 것도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여튼 이 구조예요. 파사드는 복잡한 서브 시스템을 단순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준다. 상위 수준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주는 게 파사드 패턴입니다. 그러면 이 파사드 패턴을 사용하면 하이 레벨 객체된 접근이 봉쇄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안 막아 놓을 수도 있어요. 원하는 사람들은 이 내부적으로 직접 접근해서 쓰면 되고 이 복잡한 것이 필요 없고 단순한 것만 원하는 사람들은 파사드라는 걸 통해서 접근하면 되겠죠. 그리고 실제 막고 싶으면은 언어에 따라서는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패키지 분리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아예 임포트 못하게 쓰고 나는 거기서 임포트 할 수 있는 건 뭐만? 자바 같은 경우에는 파사드만 임포트해 쓸 수 있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패키지에 있는 여러 클래스들이 있지만 나는 뭐만 접근할 수 있어요? 파사드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구현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고요. 파사드도 애답터와 마찬가지로 패스로,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름만 바꿔주면 뭐 이런 아주 간단한 거 아니냐? 보통은 그렇습니다. 파사드는. 근데 여기서도 보면 워치 무비 하면은 이 안에 들어가는 이 코드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객체 한 메소드를 어떤 객체 한 메소드 부르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엮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그 복잡성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필요한 형태에 따라서 파사드의 복잡성은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서브 시스템에 하나의 파사드만 가지는가?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형태로 만들어줄 수 있는데, 여러 형태를 만들 때 실제적으로 그냥 여러 형태를 만들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항상 늘 상속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포함 관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속을 이용하는 방법은 파사드를 하나 추상 클래스로 만들고 여기 파사드 A, 파사드 B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원하는 거면 얘로 쓰는데 요 인터페이스에 쓰는 거예요. 그럼 얘가 하는 거는 얘하고는 조금 다르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클래스 이즈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의 파사드를 만들 수도 있다. 또 하나의 방법은 하나만 만들고 이 안에 유지하는 객체들을 조금씩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이 서브 시스템에 갖고 있는 객체들을 요번에는 얘와 얘를 갖고 만들어주고 또 어떤 애들은 요런 애들만 갖고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해세이로 유지하는 서브 시스템의 객체가 어떤 애들이냐 어떻게 초기화되냐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 거죠. 인터랙션 하는 것들이. 그래서 파사드를 여러 개 만드는 방법 중에는 상소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포함 관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냥 독립적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뭐 이렇게 연결이 안 되고 파사드 A, B 얘네들은 연결이 안 돼 있고 얘가 제공하는 메소드나 얘 메소드 이름들이 전혀 다를 수 있죠.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건 얘다. 그럼 얘를 집중적으로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답터와 파사드의 차이. 보통 아답터는 하나만. 근데 파사드는 여러 개. 서브 시스템이니까 여러 개가 그런 차이 있고, 물론 어댑터도 필요하면 여러 개를 갖고 어댑팅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 그렇게 되면 이 어댑터가 뭐랑 비슷해져요? 파사드랑 비슷해지는 개념이 있고요. 어댑터는 인터페이스를 바꿔주는 게 핵심인데, 파사드는 목적은 인터페이스를 바꿔준다기보다는 단순화시켜주는 거예요. 서브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 방법을 심플리파이 해주는 게 가장 큰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디자인 프린시플이 하나 나왔는데 The Principle of Least Knowledge라는 게 있습니다. Talk only to your immediate friends 이라는 게 있어요. 직접적으로 상호작용 애들의 메소드만 불러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메소드 구현할 때 다음 네 종류의 객체의 메소드만 호출해야 됩니다. 객체 자체. 그러니까 여기 어떤 who라는 게 있으면 여기서 쓰는 건 this를 활용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메소드 전달된 객체. 여기에 b가 있으면 b를 쓸 수 있겠죠. 그렇죠? 그거는 괜찮다. 메소드 생성된 객체. 여기서 CC를 누했으면 얘를 써도 된다. 객체 구성 요소인 다른 객체. 여기에 갖고 있는 뭐 D가 있으면 D. 이런 건 쓸 수 있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여기서 보면 템퍼처를 온도를 요구가 되는데 얘가 온도계를 받아와서 온도계에서 또 템퍼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리팩터링 할 때 여기에 점, 여기에 점, 여기 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얘는 원래 요것만 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가 간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 코드를 구현할 때 이 클래스는 알아야 되는 게 이 타입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요 타입까지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얘를 아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은 바람직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리팩토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어찌됐건 우리가 프로그램 만들 때 한 클래스가 알아야 되는 클래스의 수는 줄여놓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게 이 리스트 knowledge 개념입니다. 그게 줄어들수록 서로 의존관계에 있는 클래스들이 줄어들고 의존관계가 줄어들면 장점은 뭐예요? 의존관계 없는 것은 서로 바꾸더라도 영향을 안 줘요.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바꿔야 될 때 얘를 바꾸면 왕창 바꿔야 돼. 그러면 별로죠. 그건 별로니까 얘를 바꾸더라도 바꿔야 되는 게 최소화돼야 되는데 최소화되기 위해서는 서로 의존관계에 있는 애들이 적어야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파사드 패턴을 정리해 보면 복잡한 시스템에 대한 단순화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될 때,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사용하는 클래스들이 많은데 의존관계가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의존관계를 떼어내기 위해서 파사드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지금 봤더니 클라이언트가 사용하는 게 막 10개 종류의 객체를 써. 그러면 그게 부담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담을 줄이는 한 가지 방법은 얘를 추상화하는 방법도 있는데 또 하나의 방법은 뭘 만드는데요? 파사드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돼요. 파사드가 그 10개를 커버하고 얘는 파사드만. 하나로 던져준 것밖에 안 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다. 그리고 여러 서브시스템들이 있을 때 각 서브시스템에 대해서 다른 서브시스템 접근을 단순화해 줄 필요가 있을 때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애들이 구성되는 시스템이 있고 여기에 또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애들이 이렇게 서로 막 엮여 있으면 의존관계가 심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에도 파사드 하나 만들고 여기에도 파사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이쪽 있는 애들 접근할 때는 여기로만 접근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몰라도 되고 얘네들도 이쪽 갔을 때는 위에 걸로만 파사드로만 접근하겠다 하는 개념이 요 세 번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서브시스템들이 있을 때 각 서브시스템들을 서로 엮이게 그 세부 요소들끼리 엮이게 하지 말고 얘네들을 파사드 하나 만들어주면 파사드로만 다 통신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보통 여러 개 만들 필요 없으니까 얘네들 객체들은 주로 뭘로 만들어진다? 싱글톤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점, 단점을 말하면 장점은 뻔한 거죠. 클라이언트는 복잡한 서브 시스템을 편리하고 간단히 사용할 수 있다. 그걸 통해서 클라이언트가 의존관계하는 클래스 수를 줄일 수 있다. 클라이언트 수를 줄이지만 결국은 얘가 의존하는 건 많아요. 그런데 이걸 줄인 거죠. 이거를 얘 하나만 놓고 보면 얘를 대신할 얘 하나를 만드는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얘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측면을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얘만 놓고 보면 얘 하는 거 하나 더 둔 건 똑같네. 얘가 막 의존하던 걸 얘한테 떠넘기고밖에 안 되는데 얘한테 만들어 놓으면서 얘 말고도 다른 애들도 원래는 다 강겼는데 이제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요 효과가 없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클라이언트와 서비스 간의 의존관계를 느슨하게 하면은 이제는 얘네들과 독립적으로 얘네들을 수정하고 보완하고 개선할 수가 있는 거죠. 얘는 개선하면 뭐만 바꿔주면 돼? 파사드만 고쳐주면 되죠.
그러면 얘네들은 계속 쓸 수 있는 거죠. 파사드의 메소드 자체 바꾸면 안 되겠지만 메소드에 있는 구현 내용을 바꾸면 상관없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 끝났네. 너무 일찍 끝나네. 마지막으로 C++은 C++에서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얘는 투웨이 어댑터가 안 되죠. 터키로는 못 써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같이 퍼블릭으로 하면 투웨이 어댑터가 되죠. 그러니까 내가 C++에서는 아까 이런 fly 문제 때문에 투웨이 어댑터로 쓰기 싫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C++은 요 어댑티는 프라이빗으로 상속받고 얘는 퍼블릭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타겟인 거죠. 타겟은 퍼블릭, 어댑티는 프라이빗 상속받으면은 다중 상속을 쓸 텐데 클래스 어댑터는 뭐 객체 어댑터는 만들 수 있는데 객체 어댑터 말고 C++에서 클래스 어댑터를 만들 때는 이런 방법을 쓸 수